한덕수 대망론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한덕수 탄핵을 유발을 하고 한덕수는 그 과정에서 자진 사퇴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에 의해서 2번 탄핵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대선판에 보수 결집을 만들어내겠다. 또 한덕수가 경제 관료잖아요. 네. 며칠 전에 있었던 한덕수가 트럼프와 통화했다는 거, 이것도 사실 사실을 확인해 보면요, 미국이 먼저 전화할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오창익 평론가님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오 평론가님 시간 되실 때 저한테 전화 한 통 해주십시오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전화를 한 겁니까? 오창익 평론가가 전화 아니 먼저 박 평론가님 제가 먼저 한 거죠. 그죠? 미국에다가 시간 됐을 때 전화 한 통 해주십시오 문자 보낸 겁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그것도 여러 번 보냈을 것 여러 같아요. 번 보냈겠죠. 트럼프 형님, 트럼프 삼촌 뭐 이래 보냈겠죠.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관세도 있습니다. 좋고요, 방위비도 좋고요. 네네. 그렇게 해놓고 받았는데 미국에서 먼저 전화가 왔다. 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이거는 한덕수가 퍼뜨린 얘기 같은데 트럼프가 자기에게 대선 출마하냐고 물었다. 네네네. 나는 트럼프가 대선을 챙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주고받는 건데요. 네. 그 주고받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주고받는 게 아니고 윤석열과 주고받는 거죠. 자, 윤석열 쪽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전달했을 수 있고 본인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은 트럼프가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바깥으로 알림으로써 본인의 이제 존재감을 훨씬 더 높이는 것이고 이번 주 지나면 이제 뭔가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출마하든 출마하지 네. 않든 당에서도 출마할 것 같으면 이번 주까지 정하라고 했는데 이 상황을 이제 민주당에서 유불리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한덕수 탄핵해야 된다고 하면 이미 한덕수 마음은 윤석열의 뜻이건 본인의 뜻이건 이미 대선 공밭으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과감하게 이런 상황에서 그냥 탄핵을 결정해서 그러면 탄핵을 시키기 전에 이 사람이 사표 내고 나갈 거예요. 그래야 되거든요. 탄핵이 되면 출마를 할 수가 없으니까 탄핵이 되는 순간 직전에 사표 내고 나가도록 해버려도 된다. 여기에서 자고 오면 할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이제 나서서 탄핵을 시키자라고 왜냐하면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게 뻔히 드러난 상황에서 왜 이 사람 탄핵에 주저주저 하느냐 이런 말을 굉장히 일리 있게 들었습니다. 아니, 또 하나는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 지금 모든 걸 이완규 지명처럼 모든 걸 자기 선거 운동에 수로 그렇죠. 쓰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하고 통화도 선거 그렇고. 중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사람이죠.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 사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통화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2시 한 40분에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한덕수 탄핵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국 선거 중립 내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면요. 윤석열이 임명한 장관들이고 그 장관의 다수가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 공조 혐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면은요.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중립 내각을 만들어야 됩니다. 중립 내각으로 이제 가려면 이제 국회에서 1당과 2당이 합의를 해야 되죠.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비관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그런 주장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한덕수가 지금 하는 행위는 단순히 우리가 입만 털어막아 놓으면 된다 이런 수준 이미 뛰어넘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전제로 봐야 하고 대선 과정에서 60일 동안 별일 없이 잘 돌아갈 것이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위기에 몰리면 어떤 식으로라든 행동을 결행할 것이다. 그것은 본인이로만 하지 않더라도 뭔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국가적인 뭔가 위기를 초래할 만한 상황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저는 경비개헌까지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란 인물을 한번 평가해 주세요. 대통령감인가요? 뭐 대통령감이면은 총지질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대통령감입니까 이 사람이. 다만 이제 노욕이 넘치는 거고 상황 논리에 의해서 등 떠밀려지면은 싫어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이죠. 국민의힘이 얼마나 한심해요. 지난번에도 자력으로 후보를 못 만들어서 바깥에 데려와서 윤석열과 같은 괴물 정권을 만들었어요. 네. 지금도 그 당에 지금 20명쯤 나오려고 하는데 하도 많이 나오고 초반에 아예 4명으로 줄여버리겠다 하니까 한 16명이 날아가야 되니까 도저히 거기 들 수 없는 사람들은 레이스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만들 수 없는 정당이 후보가 20명이나 난립해 있는데 야 이거 부족하니까 이번에 한덕수 데리고 와서 한번 끼워 넣어보면
어떻겠어? 그거 괜찮겠어? 이재명하고 한 붙여보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50만 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500만 표 지는데 이길 수도 있는 카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한덕수 어때? 이 정당이 실제로 수권 또는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 두 번째 자세가 돼 있느냐? 세 번째 정신머리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규현 평론가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 중에 한덕수가 대권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또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찾아가면서 출마해 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더 이제 박덕금이 지금 나서서 제일 지금 뭐 적극적으로 박수영, 박덕흠 뭐. 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 사람 들어와서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설설설설 네, 줄서기 네, 하는 거 네, 아닌가요? 예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일 때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추이를 지켜보겠죠. 한덕수 떠네? 그러면 그쪽에 줄 서지 뭐. 이렇게 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08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자력으로 자기 자신의 정치를 뭘 해보겠다는 사람은 저는 10%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김문수가 좀 뜨는 것 같으면 뭐 또 잔뜩 모이고. 80명 모였잖아요. 예, 요번에 한덕수가 뜨는 것 같으면 그걸로 또 모이고. 적극적으로 모여.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좀비들이네요. 국민의힘 정치를 레밍 정치라고 해요. 레밍. 레밍 정치인데 앞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앞 사람이 가는 꼬리만 보고 꼬리 물고 이제 쭉 따라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절벽 위로 올라가서 떨어져서 한꺼번에 다 죽죠. 그러면 윤석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문수가 자신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사람을 뜨고 있을 때 한마디도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김문수가 이제 1등이 돼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 다 찾아오니까 만나줘요. 그럼 윤석열을 누굴 미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도인 거예요? 뭔? 되는 놈이 내 편이다. 아. 되는 후보가 내 편이다. 나는 되는 사람을 밀어줬다.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가 좀 높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 김문수를 강하게 밀어주면서 김문수는 내가 만든 작품이야라고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해야 되죠. 김문수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윤석열이 빠져 있죠.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누구도 오지 마세요. 이거는 그렇죠. 당 물론, 내에서 네. 진행되는 것은 당심과 국민들이 결정할 것이니까 저는 그냥 관전만 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김문수를 밀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야 김문수 1등이 더욱더 확고하구나. 이 방향을 누군가가 임의대로 흔들 수 없구나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출마한 후보의 정치가 아니라 윤석열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그 탄핵된 대통령을 출당시키지도 않는 정당이 이게 정당입니까? 정당이라고 볼 수 없죠. 저는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됩니다. 해산해야 된다는 게요. 썩은 뿌리에 그 벌레들이 있으면 그걸 도려내야 되잖아요. 아무리 가지치기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라는 표현도 아까워. 제가 이 후보들 몇 면을 쫙 봤거든요. 여기에 그냥 보수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유승민 보수라고 할 만하다. 최경환 보수 같다. 이런 느낌 들었고 뭐 이철우 보수 같아요. 보수 같은데 지금 20명 20명 정도 중에 소위 네. 주자 중에 네. 한동훈 보수가 뭔지 알겠어요? 뭐 가발 보수하나? 뭐 이 정도 생각하는 수준일 네, 거고 네. 오세훈 기회주의자입니까? 나경원 그냥 뭐 사진 찍으러 다니는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원희룡도 뭐 전형적인 기회주의자고요. 보수라고 하면 보수를 몰라요 이 사람들. 그 결국은 뭐냐면 이익 집단화돼 가지고 이익이 있으면은 보수도 했다가 진보도 했다가 윤석열도 갔다가 한덕수도 갔다가 반기문도 갔다가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라를 어떤 정치적 이념과 사회 체제에 대해 분석을 통해서 이끌고 가겠다는 방향이 없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거 이 인간들 집권해봐야 윤석열과 저는 하나 나을 게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박근혜보다 못하더라고요. 박근혜는 보수잖아요. 아니 한덕수를 보니까 황교안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네. 뭐 이렇게 그런 막 느낌 들어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윤석열 효과입니다. 염치, 경우, 도덕, 윤리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법적으로 문제만 안 되면은 온갖 야근 짓과 미꾸라지 짓을 다 해도 된다라는 법비들의 세상, 법꾸라지들의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완규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덕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내란 혐의라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네. 헌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을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의 소장으로 재판관으로 임명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이 안 되는 일들하고는 왜? 법이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생각이고 저는 법꾸라지들 생각인데요. 여기서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다수의 법조인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데 누가 날 건드려? 그렇죠. 내가 검사인데, 네, 내가 이런 기소 안 하면 태도. 그만인데, 내가 판사인데, 내가 판결 안 내리면 그만인데, 라고 하는 대한민국 법비들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요, 국민들이 결과가 좋으니까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불혹인지 뭐 다른 의견들 보니까 네네.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그냥 법비들이 거기도 있다라는 생각 저는 가졌습니다. 검사들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뭐 나도 검찰 가서 조사받을 일이 있지만 검사들이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는다, 수사를 하는데 저거 날 죽일지 말지 결과만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느냐, 아, 나 잘못했구나,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전혀 들지 않도록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노골적으로 다 드러났으니까 검찰개혁 지금 주도해서 뭔가 개혁 방안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 대표님이. 뭐, 네. 확실하게 검찰은 해체시켜야 한다. 네, 그럼요. 해체시키는 거 맞죠? 네. 정권 바뀌면. 뭐 하다 못해라고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김동연 지사가 공약 내세운 것도 검찰 해체더라고요. 일단 대검 없애면 되잖아요. 네. 검사는 그대로 헌법에 뭐, 없앨 수가 네. 없으니까 기소권을 놔두더라도 검찰 개혁은 무조건 해야 대검부터 없애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이 원래 최소화되어서 이 법이 우리 사회 마지노선이 되어서 마지노선이고 상식이죠. 그 앞에서 자유와 그리고 이런 공정한 질서,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의식 이런 걸로 자유롭게 경쟁하고 평가받고 그리고 결과를 승복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가장 앞서 나와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사유화하는 이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